당신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8년 만에 다시 만난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후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그 속에는 초췌한 그녀와 낯선 아이 둘이 서 있었어요. 사진 뒤에 적힌 글을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은 멎어버렸습니다. 하온 할인. 8살 쌍둥이 남매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도윤이 버린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픈 아들, 일찍 철들어 버린 딸, 그리고 8년 동안 홀로 버텨온 여자. 도윤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악이었어요. 이제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도윤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장례식장의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윤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머니는 전화로 도윤아,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으셨어요. 언제나처럼요.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게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도윤의 곁을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어머니를 제대로 웃게 해드렸을까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벽에 도윤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조차 외로워 보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지연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모실까요? 응, 그래.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도시를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엔 그 모든 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42살의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국내 최대 IT 스타트업의 창업자이자 대표였습니다. 젊은 시절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언론에서는 그를 젊은 재벌,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앞에서 성공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 무렵이었어요.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켜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큰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풀고 상복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문득 어머니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면서 지연이 건네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남기신 물건들입니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건넨 그 상자 말이에요.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봤습니다. 상자는 거기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갈색 종이 상자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상자 안에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도윤은 바닥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걸 열면 정말로 어머니가 떠나신 거라는 게 실감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안경, 묵주, 작은 수첩, 그리고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생일 -5월 14일.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된장국. 도윤이 약속 목요일 저녁 6시. 어머니는 도윤에 관한 모든 것을 적어두셨던 거예요.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심지어 도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뭘 알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다시 상자 안을 뒤졌어요.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허름한 건물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아이 둘이었어요. 여자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차림은 낡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옆에 아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남자아이는 조금 창백해 보였고 여자아이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곳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하온 할인 생일날. 반찬 잘 먹었어요. 서연 드림.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서연. 정서연. 8년 전 도윤의 곁을 떠났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많이 바꿔놓았지만 이제 보니 분명했어요. 그 여자는 서연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하온 할인. 아이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진 속 쌍둥이의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생일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2015년에 태어난 거였습니다. 2015년. 도윤은 급하게 계산을 했어요. 8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서연과 헤어진 그 해였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서연이 도윤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그 해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설마. 사진 속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가 여자아이의 코가 어쩐지 낯익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꽉 움켜쥔 채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그날이요. 도윤아, 나 아기가 생겼어. 그때 도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지금은 안 돼. 난 사업에 집중해야 해. 서연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가 원하던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혼자 키웠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서연과 아이들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반찬 잘 먹었어요. 사진 뒤에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반찬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마 정기적으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윤이 버린 여자와 손주들을 홀로 돌보셨던 겁니다.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요.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실의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8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잊은 척했던 거였어요. 바쁘게 살면서 기억 속에 묻어두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어요. 도윤은 일어나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몰랐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을 샅샅이 뒤지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작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에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서연인의 반찬 마이너스 2022년 3월 5일 김치 2통, 된장 1통. 하온이 병원비 마이너스 2022년 7월 18일 50만 원. 할인이 학용품 마이너스 2022년 9월 1일 3만 원.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연과 아이들을 도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두셨어요.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온이 상태 안 좋아 보임 마이너스 2023년 1월 10일. 서연이 야간 배달 시작했다고 함 마이너스 2023년 4월 2일. 할인이 오빠 걱정에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마이너스 2023년 6월 15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도윤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어머니는 그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온이 수술비 걱정이라고. 서연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너무 짙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도윤이는 아직 모르는 게 나을까? 언젠가는 알아야 하는데. 도윤은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온이 수술비. 사진 속 남자아이가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에 그 아이 말이에요. 혹시 아픈 건가요? 심각한 병이 있는 걸까요? 도윤은 급히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하온이에 대한 기록을 찾았어요. 하온이 심장 검사 받는다고 마이너스 2021년 5월 3일. 선천성 심장병 진단 마이너스 2021년 6월 20일. 하온이 매달 병원 다녀야 함 마이너스 2021년 7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병이라고요? 선천성이라고요? 8년 전 서연이 임신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서연은 불안해하며 말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혼자 키울 수 있을까? 그때 도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정말로 혼자 아이들을 키웠던 거예요. 병든 아이와 함께요.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10시에 이사회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의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회의 취소해. 며칠 쉴게. 지연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남긴 모든 기록을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수첩 중간쯤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은행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정서연 명의로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017년 3월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빠짐없이 송금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처음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7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꽉 쥐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8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서연에게 돈을 보내셨던 겁니다. 도윤 몰래요.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말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도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말해봤자 도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때의 도윤은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업, 돈, 명예.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사랑도 책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서연아,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사진 속 초췌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른 몸에 지친 표정의 서연 말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도윤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하온이는 큰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른 팔에는 병원 팔찌 같은 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어른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8살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이들인 거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눈매가, 코가, 입술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상자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번졌어요.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서연이와 아이들 말이야. 넌 아마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가 그 애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도윤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대단한 애야. 8년 동안 혼자서 쌍둥이를 키웠어. 하온이가 아픈데도 포기하지 않았지. 넌 그 애한테 미안해해야 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언젠가 알았으면 했어. 내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도윤아. 가서 만나봐. 그 아이들을 꼭 안아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사진과 편지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찾아야겠다고, 아이들을 만나야겠다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송금 내역서에 적힌 계좌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도윤을 알아봤어요. 어머, 한도윤 대표님 아니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뜬 듯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 확인하러 왔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셔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표정을 바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조의를 표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주시겠어요? 도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어요. 고객님,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가 2개 있으시네요. 2개라고요?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주거래 통장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2, 3년 전에 만드신 적금 통장이에요. 적금 통장이라니. 도윤은 그런 통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적금 통장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적금 통장 이름은 하온할인 미래 기금이었어요. 가입일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하온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은 바로 그 달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행 창구 앞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적금까지 들어두셨던 거예요. 하온이와 할인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아들도 모르는 손주들을 위해 말이에요. 만기일이 언제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26년 6월이에요. 아직 1년 정도 남았네요. 도윤은 통장 내역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 돈을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찾아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만 원. 도윤에게는 적은 돈이었어요. 회사 매출로 따지면 1시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리고 서연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도윤은 해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이체해 드릴까요? 이체해 주세요. 정서연 명의 계좌로요. 도윤은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던 서연의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직원은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정서연 맞으시죠? 화면에 서연의 이름이 떴어요. 8년 만에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셨는지를요. 아들이 버린 여자와 손주들을 8년 동안 홀로 돌보셨던 거예요. 원망도 없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지연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말씀하세요. 탐정 한 명 좀 찾아줘요. 사람 찾는데 능한 사람으로요. 사람을 찾으시게요? 응.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도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이번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였어요. 도윤이 몇 년 전에 사들인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났어요. 은은한 비누 향과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도윤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보였어요. 그 위에 어머니가 보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렌즈에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문이었어요.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셨을 김치, 된장, 장아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도윤은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빨간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서연이네 반찬.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이런 반찬들을 서연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손수 만들어서 말이에요. 도윤은 김치통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텅 빈 집에 도윤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참 후 도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에서 앨범 한 권이 나왔어요. 새 앨범이었습니다. 표지가 깨끗했어요. 최근에 만든 앨범 같았습니다. 도윤은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진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장부터는 도윤이 처음 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하온이와 할인이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마다 어머니의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온이 첫걸음마 마이너스 2016년 8월, 할인이 첫말 엄마 마이너스 2016년 10월, 쌍둥이 유치원 입학 마이너스 2019년 3월. 어머니는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도윤은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함께해야 할 순간들을 도윤은 모두 놓쳤어요. 마지막 장에는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속 하온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할인이가 오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반드시 찾아가겠다고. 서연과 아이들을 꼭 만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틀 후 도윤은 탐정 이선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선우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선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서연과 아이들이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경을 보니 서울 구로구 쪽 같습니다. 오래된 반지하 주택이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장소를 찾는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2, 3일이면 될 겁니다. 사진 속 건물 특징이 뚜렷해서요.
빨리 부탁드려요. 도윤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선우는 도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선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지연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도윤은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우의 연락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디죠? 구로구 개봉동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도윤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코트도 제대로 안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30분이라고 알려줬어요.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은 오래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와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도윤은 선우가 보낸 주소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길이었어요.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에 차를 세웠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반지하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그 풍경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집 한 집 살펴봤어요. 사진과 똑같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도윤의 발이 멈췄어요. 사진 속 그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벽에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옆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시든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구나. 서연이가 사는 곳이. 도윤은 계단 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러다 멈춰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계단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빨간색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도윤이 서 있는 곳 근처에 멈췄어요.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체구였어요. 여자 같았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8년 만에 보는 그녀였습니다.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짧게 잘라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랑했던 그 여자였어요. 서연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이내 굳어졌습니다. 차갑게 변했어요. 왜 여기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도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서연아. 도윤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단했어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떨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나 몰랐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너랑 아이들 얘기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다 다시 무표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쩌자고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투였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지금 와서요? 8년이 지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가요. 여기 오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 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도윤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뿌리쳤어요. 손 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나 할 얘기 없어요. 끝난 일이에요. 8년 전에 이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오지 마세요.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온이가 아프다며. 심장병이라며. 도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머니 유품에서 봤어. 수첩이랑 통장이랑 사진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응.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셨어.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요. 제발. 서연아, 나 싫어요. 당신 보기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윤은 계단 앞에 혼자 남았어요. 서연이 사라진 계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이들이구나. 저게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도윤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긴 그림자가 도윤의 발밑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서연의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보기 싫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칼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골목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집에 불이 켜졌어요. 도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의 집 쪽을 봤어요. 반지하 창문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시가 되자 반지하 철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연을 향해 걸어갔어요. 서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내기조차 지쳐 보였어요.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제발.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 없어요. 늦었어요. 가야 해요. 서연이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도윤이 앞을 막아섰어요. 5분만 시간을 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올려다봤어요.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뭘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요?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8년이에요, 8년. 그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사업하고 돈 벌고 성공했죠. 우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혼자 애들 낳고 혼자 키웠어요. 하온이가 아파서 병원 갈 때도 혼자였어요. 밤새 아이 옆에서 울 때도 혼자였고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되면 뭐가 안 돼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어요. 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대체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8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을 텐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반지하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 2명이 나왔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온이와 할인이었어요. 두 아이는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하온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도윤을 봤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어요. 작은 몸으로 오빠를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난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할인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8살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를 아는 사람이야. 도윤은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온이를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큰 눈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온이, 맞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렸어요. 할인이가 오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온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야 해요. 학교 늦어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고 가려고 했어요. 잠깐만, 조금만.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가요, 오빠. 하린이는 오빠를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빠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아이들이야. 저게 내 아이들인데. 하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윤은 그저 이상한 아저씨였어요. 도윤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골목 근처에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시쯤 되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온이는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하린이가 오빠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6시쯤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마트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배달 오토바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도 있었어요? 응. 나. 아이들 봤어.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안한 빛이 스쳤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봤을 뿐이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친 한숨이었어요. 제발 좀 가요. 우리 생활 방해하지 마세요. 서연아, 나 도와줄게. 하온이 치료비도 생활비도 필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당신한테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싫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아, 가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서연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어요.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서연이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반지하 창문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온이와 하린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가족인데,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인데. 하지만 도윤은 다가갈 수 없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백미러로 반지하 집을 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어요. 도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아이들은 도윤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도윤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었으니까요.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연이 받아들일 때까지, 아이들이 자신을 아빠로 인정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그 골목에 갔어요.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하린이는 언제나 오빠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하온이의 걸음은 느렸어요. 자주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린이는 오빠를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서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어요. 오빠를 돌보느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2시 반쯤 되자 하린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온이가 없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나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급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린이를 데리고 다시 나왔어요. 도윤은 카페를 나와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서연과 하린이는 버스를 탔어요. 도윤도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어요. 15분쯤 지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서연과 하린이가 내렸어요. 도윤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어요.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온이가 여기 있는 건가? 서연과 하린이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서연은 소아과 병동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복도 구석에 서서 서연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복도 끝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린이도 따라 들어갔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 병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하온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서연이 하온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하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엄마 안 울어. 우리 하온이가 용감하니까.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떨리는 미소였습니다. 하린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빠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아프지? 응, 조금. 근데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온이가 동생을 보며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흔들렸어요. 서연이 하온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숨 쉬어. 도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이야.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하지만 도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저 가족에게 자신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도윤을 보고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기, 저 아이 상태가 어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이번 주 내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이요? 네, 수술비 보증금이 필요해요.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도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빨리 수술 안 받으면 위험한가요? 네, 많이 위험합니다. 빨리 수술 받는 게 좋아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천만 원.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를 보내줄까요?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줄까요?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병실 쪽을 봤습니다. 서연이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의사와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도윤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번 주 안에 해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증금을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일주일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보증금 없이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서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하느님, 제발.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어요. 도윤은 벽 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하온이 얘기 들었어. 수술 받아야 한다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따라왔어. 미안해.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나한테 맡겨줘. 수술비 내가 낼게. 싫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서연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온이가 위험한데.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뭐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서연아, 가요. 제발 가요. 서연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도윤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하온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도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하온이를 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을 거예요. 도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린이의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눈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도윤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틀 후 밤 11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시죠? 저 정서연 아는 사람인데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서연이 마트 동료예요. 지금 서연이가, 하온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서연이 휴대폰에서 당신 이름 봤어요. 빨리 오세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느 병원이요? 성심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하는 게 답답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차도 제대로 안 하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어요. 도윤은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하온이요, 어디 있어요? 보호자세요? 네, 저. 아버지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3번 침상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도윤은 간호사가 가리킨 쪽으로 뛰어갔어요. 커튼이 쳐진 침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번 침상 커튼을 열었어요. 하온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할인이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여기 왔어요? 전화 받았어. 서연이 동료분한테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온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예요.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수술해 주세요. 제발이요. 보증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먼저 수술해 주세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제발요, 선생님. 제 아들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이 의사의 팔을 잡았어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도윤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봤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술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도윤이 의사를 똑바로 봤어요. 의사는 도윤을 살펴봤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어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제 아들이에요, 서연아. 하온이는 제 아들이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하게 해줘. 제발. 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도윤이라고요. 관계란에 펜을 댔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적었습니다. 아버지. 그 글자를 쓰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류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보증금은 원무과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빨리 가주세요. 네. 도윤은 원무과로 뛰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정하온 응급수술 보증금이요. 카드로 긁을게요. 2,500만 원입니다. 네. 도윤은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윤은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다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다 냈습니다. 빨리 수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간호사들이 하온이의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온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이 하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우리 하온이 용감하게 수술받고 와, 알았지? 응. 무서워. 괜찮아. 선생님들이 다 고쳐주실 거야. 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오빠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아프지 마. 빨리 나아야 해. 약속해. 응. 하린아.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 오빠 잘못 없어. 하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했어요. 서연과 하린이는 침대를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까지요. 문이 닫혔어요. 하온이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온아, 우리 아들. 하린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작은 몸으로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도윤은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온아,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과 하린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하린이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서연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서연에게 다가가 건넸습니다. 마셔요. 추워요. 서연은 커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서연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린이도 깼습니다. 도윤도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우리 하온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인이도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구나. 하온이가 살았어. 의사가 말했어요. 회복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1시간 후에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엄마를 안고 있었어요.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도윤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하온이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도윤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하온이를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아들을 봤습니다. 할인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 곁을 지켰어요. 도윤과 서연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피했어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하온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2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하온이는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도 훨씬 편해 보였어요. 엄마, 배고파? 하온이가 처음으로 밥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우리 하온이가 배고프다고? 엄마가 죽 사올게. 서연이 일어섰어요. 할인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래, 엄마. 그래, 같이 가자. 서연과 할인이가 병실을 나갔어요. 도윤과 하온이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온이가 도윤을 봤어요. 큰 눈으로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엄마 친구예요? 응,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수술비 내주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할인이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셨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하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그냥 하온이가 건강해져서 기쁜 거야. 도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온이는 도윤을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과 할인이가 죽을 들고 돌아왔어요.
서연은 도윤이 눈물을 닦는 걸 봤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온이가 잠들었어요. 할인이도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도윤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 창가에 기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을 보지 않은 채요. 수술비, 고마워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동안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수술비 내주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서연이 돌아섰어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뭘 미안해하는지 알아요? 떠난 거요? 아이들 버린 거요? 아니면 지금 와서 도와준 거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다 미안해. 너를 떠난 것도, 아이들을 몰랐던 것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전부 다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떠날까봐 무서워요. 아이들이 당신한테 의지하다가 또 버림받을까봐.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속해.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 믿을 수 없어요. 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엔 달라. 나 변했어.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집 번호였어요. 장례 후 정리하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전화가 올 리 없었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자동 응답 메시지야. 엄마가 미리 녹음해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마 서연이와 아이들을 만났겠지.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아, 사랑은 책임이란다. 사랑한다는 건 곁에 있어주는 거야. 힘들 때 함께하는 거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연이는 혼자 버텼어. 8년 동안 정말 잘 버텼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그 아이들을 지켜줘야 해.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구나, 도윤아. 엄마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 서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들리니?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도윤이한테 기회를 줘. 그 애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너희 넷이 가족이 되길 바라. 하온이랑 할인이한테 아빠가 생기길 바라고 도윤이한테 가족이 생기길 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랑해, 다들 사랑해. 하늘에서 지켜볼게. 행복하렴.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도윤과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어요. 서연도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응.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정말 미안해.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믿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도윤이 일어섰어요. 서연을 마주 봤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나 기다릴게. 너와 아이들 곁에 있을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그 작은 고갯짓이 도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온이와 하린이가 자고 있었어요. 도윤은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주실 거라 믿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온이는 2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충분히 쉬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가져왔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요. 차 태워줄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온이를 봤어요. 아이는 아직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하온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어요. 하린이는 오빠 옆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하온이를 안아 차에 태웠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조심해, 하온아. 네, 아저씨. 하온이가 작게 웃었어요.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를 몰고 구로동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길을 알려줬습니다. 조용한 차 안이었어요. 하온이와 하린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하온이를 안았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집이었어요.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이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학교 가정통신문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온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작은 침대였습니다. 쌍둥이가 함께 쓰는 침대 같았어요. 편하게 쉬어, 하온아. 네, 고마워요. 하온이가 눈을 감았어요.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하린이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나왔어요. 서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할래요? 서연이 물었어요.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고마워. 서연이 인스턴트 커피를 탔어요. 작은 컵에 담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앉아요.
서연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서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보였어요. 오래된 텔레비전, 작은 식탁, 허름한 소파. 하지만 곳곳에 사랑의 흔적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꾸민 작은 선반, 아이들을 위한 책들,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서연, 그리고 쌍둥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요. 항상 반찬이랑 과일 들고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도윤이 말을 흐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막으셨어요. 당신한테 말하지 말래요. 당신이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을 믿으셨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거라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8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혼자 애들 낳던 날, 하온이가 처음 아파서 응급실 갔던 날,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던 날들. 그런 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전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알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온이랑 하린이가 웃으면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서연이 방을 봤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 애들은 제 전부예요. 제가 사는 이유고 제가 웃는 이유예요. 도윤은 서연을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당신이 그 애들한테 상처 줄까봐. 또 떠날까봐. 안 떠나. 절대로.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어줘, 서연아. 이번엔 다를 거야. 서연은 한참을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여줘요. 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진짜 변했는지,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보여줄게. 평생 걸려도 보여줄게.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은 커피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애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하린이는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너무 일찍 철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한테 미안해요. 엄마로서 제대로 못해줬어요. 아니야. 너 정말 잘했어. 혼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거 쉬운 일 아니야.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하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물 달래. 그래, 엄마가 가져다 줄게. 서연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린이가 도윤을 봤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도윤이 손짓했어요. 하린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아봐. 하린이가 소파 끝에 앉았어요.
도윤과 거리를 두고요. 너 오빠 많이 챙기는구나. 네. 오빠 아프니까요. 그래도 너도 힘들 텐데.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힘들어요. 오빠니까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린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나같이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싫지 않니? 하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조금 편해 보여요. 아저씨가 있으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이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린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이곳에서 서연은 8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와 함께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1시간쯤 지나 도윤이 일어났어요.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갈게.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벌써요? 응. 너희 쉬어야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윤이 물었어요. 내일 올까? 하온이 상태 봐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후에 와요. 알았어. 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응? 고마워. 뭐가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도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이 문가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반지하 집을 봤어요. 내일 또 올게. 그리고 모레도 매일매일. 도윤은 그렇게 다짐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서연의 집에 갔습니다. 하온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온이와 하린이는 도윤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가 좁혀졌어요. 도윤은 하온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하린이와는 그림을 그렸어요. 서연의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마트 일이 끝나면 데리러 갔어요. 작은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하온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내일도 와요? 응, 올게. 매일요? 그럼 매일. 하온이가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석 달째 되는 날, 하온이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린이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잘 됐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하온이도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하린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먼저 손을 잡은 건요. 도윤은 그 작은 손을 꽉 쥐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녁, 도윤은 온 가족을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어요. 많이 먹어, 하온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
할인이도 많이 먹어. 네. 서연은 조용히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도윤이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표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하온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가자. 네 명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하온이와 하린이는 신이 나서 메뉴를 골랐습니다. 엄마, 나 딸기 먹을래. 나는 초코. 서연이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도윤이 말렸습니다. 내가 살게. 괜찮아요. 그냥 받아. 아이들 기뻐하잖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지갑을 다시 넣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온이와 하린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제잘거렸어요. 도윤과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도윤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도 도윤을 봤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응, 약속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와줘서, 남아줘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차를 가져왔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같이 갈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도 데려가도 돼요? 당연하지. 어머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네 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있는 묘지로 향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어머님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하온이와 하린이도 절을 했어요. 할머니, 저 하온이에요. 수술 잘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하린이도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도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게 왔죠. 미안해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서연이랑 아이들 만났어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약속할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하온이가 묘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어요. 할머니,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온이를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니? 네. 우리 가족 맞잖아요. 하온이가 웃었어요.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하린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도윤은 두 아이를 안았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저씨,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하린이가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작은 손으로요. 울지 마세요. 우리 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도윤과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네 명은 묘비 앞에 함께 섰어요. 가족처럼요.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묘비를 다시 봤어요.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남겨진 자가 완성한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도윤은 그 글귀를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완성할게요. 이 사랑을, 이 가족을. 산소를 떠나며 하온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린이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하온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뭐라고 불러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도윤은 하온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온이의 눈이 커졌어요. 하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응. 아빠가 되고 싶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온이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좋아요, 아빠.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아빠. 도윤은 두 아이를 꽉 안았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웃고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이제부터야.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차는 햇살을 따라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가족을 향해서요.